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좋은 종목 리포트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뇌피셜도 작동시켜야 되고 감각적인 부분도 작동시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녹십자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 해드릴 건데요. 녹십자 한 6개월 정도 보고 가보실래요? 제가 볼 땐 그 안에 분명히 답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촉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한번 좋은 판단 내려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음번 종목으로 갔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별 4개 정도 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유한양이나 SK바이오팜 여들보단 조금 못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만큼의 우리가 반등 사유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멤버십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멤버십 회원님 많이 참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더 큰 혜택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실적 변화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냥 매출 부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 기업 경영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이 중요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업이익 부분이 쫙 늘어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격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사실 15년 이후부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이슈 이번에만큼도 또 실패한다 그러면 정말 그 마케팅 본부장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책임질 정도의 일은 충분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혈액제제 이쪽 부분이 매출이 크게 증가될 그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미국 이슈죠.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의 혈액제제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 비중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충 50%로 쫙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그 대주주에 관련된 내용들은 잘 스토리에 올리진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뭐 그것이 크게 경영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 뭐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유통 주식수가 얼마가 되고 보유 지분이 어떻게 된다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조금의 그 장내 매수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좀 한번 드려본 스토리다. 그리고 경영권 또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FDA 승인이 나타나서 그것이 정말로 미국 시중에 진출한다라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니까 당연히 임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할 또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뇌피셜을 돌려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저는 아마 FDA 승인이 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좀 찍어두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내용들이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한번 잘 고민하시라 이런 뜻으로 좀 더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일단 우리 회장님이 가지고 노십자 홀딩스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전무이사, 그 다음에 사회이사 이렇게 되는 부분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핵심으로 본 건 주식 매수 변동 내역이에요. 근데 우리 이춘우 사회이사께서는 그냥 매달 꾸준하게 분할 투자하시더라고요. 펀드 매수하듯이 매월 월납으로 일정하게 매수하시는 것 같고요. 이분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뭘까? 이런 퀘스천 마크 한번 던져보도록 하고요. 우리 남궁현 전무 마케팅 본부장 아닙니까? 결국 이분께서 담당하는 게 뭐겠어요? 미국의 FDA 승인과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예를 들면 매수를 좀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더군다나 그게 언제쯤이냐면 5월 25일이면 FDA에서 오창 공장 실사단이 왔다 가는 그때쯤이거든요. 자, 그때쯤 돼서 주식을 또 매수하셨고요. 대표이사께서도 또 한 20억 원 정도 매수를 또 하셨습니다. 이런 사유가 또 뭘까? 물론 대표이사가 매수하시는 것들 같은 경우는 경영권하고도 상당히 경영권 승계 이런 것들하고도 상당히 뭐 관계가 많을 것이다라고도 생각도 해보면서 하필 타임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5월달 그리고 우리 이춘우 사회이사께서는 2022년 4월부터 계속해서 이분들은 매수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분들이
최근에 예를 들면 선임되신 분들이냐? 아닙니다. 2020년부터 선임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부터 지금 진행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저는 뇌피셜도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자, 미리미리 매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내 정보를 이용해서 좀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공시자료로 뜨는 것들인데,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저는 잠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남구현 전부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마케팅 본부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자료 나오는 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분께서 모든 FDA 승인 과정을 아마 진행하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주가는 사실은 크게 반등해서 하니까 뭐 적자에 석자 전환하면 뭐 당연히 222등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뭐 알겠어요.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거 보고 제가 녹십자 매수하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에이 그 뭐라는 거냐? 이거 좀 수익성 뭐 얼마나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주가가 얼만데요. 이거는 못 가도 15만 원은 가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은 1분기 적자에서 2분기 흑자, 3분기 조금 개선되고요. 4분기가 좀 적자인데 여기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까지는 좀 들고 가면 그러면 몇 달입니까? 우리 지금 7월 달이니까 대충 5달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잘 드리블해서 가실 수 있다면 뭐 기왕이면 또 싸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뒷단에서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DA 혈액제제 실사 이런 것들이 과거는 어떻게 진행됐냐? 사실 이거 트라이는 2015년부터 제가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점프업했다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FDA에서 계속 제조 공정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 이거 보완하고 이렇게 진행하자. 그래서 이때 진행했던 건 IVIG-SN 5%짜리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차피 세월이 흘러서 야 그러면 차라리 새로 임상 3상을 진행해서 10%짜리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임상 3상을 완료했던 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임상 3상 마무리하고 성공을 했죠. 통과를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장 실사를 통해서 FDA 승인을 받는 단계로 온 건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요점을 좀 기억해 주세요. 2020년 때 북미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거, 이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주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장 실사까지 마쳤는데 설마 세 번째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못 맞췄을까? 또 못 맞췄다 그러면 정말 녹십자가 일을 잘 못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녹십자는 당 연내에 승인을 받을 것을 고려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그 소식이 들어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치 반영하면서 쭉쭉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낼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IVIG-SN 10%의 가치를 좀 산정한 표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참조를 좀 해보면 미국 혈액시장 전체에서 시장 점유율을 뭐 5% 정도까지 간다. 그래서 마진율은 뭐 이렇게 했는데 대략 뭐 이 정도 생각이 맞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뭐 5% 정도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치는 얼마냐라고 생각하면 7천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됩니까? 미래 가치를 이때 땡겨와야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승인 여부가 나올 거고 그럼 2024년부터 승인하고 출시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주가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그래서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12월 말부터 1월 뭐 이 정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바이오 관련주가 1월 달에 많이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가면 마켓시어 피크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 매출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연당 늘어나는 양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전체 매출의 10% 이상 정도는 충분히 반영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장부가에 반영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죠. PER이 상당히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들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SK바이오팜, 엑스코풀이 내전증 치료제 잘 팔린다. 처방전이 엄청나. 전체 비율이 지금 50%, 70% 쭉쭉쭉 잘 나간다. 그래서 현금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요거 종목 봐줘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리포트 해드려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보유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당시에 제가 두 개를 같이 봤어서 사실은 유한양행도 같이 봤는데, 아, 그쪽 둘 중에 어느 거 해드릴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미국에서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더 많은 종목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재촉이 좀 잘못됐는 모양입니다. 유한양행이 훨씬 더 많이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움직여갔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폐암치료제 뭐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SK바이오팜도 여러분들께서 못지않게 곧 시절이 좋아지면 최근에 수급상이 조금 안 좋잖아요. 오로지 그냥 보는 게 뭐 2차 전지 봤다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미친 듯이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인데 그런 건 달리고 있는 놈이니까 그렇고요. 주식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수 없는 분이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미래가치가 실현될 때 그때 수익을 크게 내는 것들이 아주 재밌는 것들 올해 뭐 여러분들하고 뭐 50% 이상 수익 낸 것들 보통 대충 보면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가시면서 오늘도 좋은 판단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예를 들면 그 정도 매출과 그 정도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나라는 부분들 하고요. 어떤 이슈일 때 어떻게 움직였나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미국 진출 FDA 이야기 때문에 그때 또 바람 불어서 뜨고 했던 건 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과정들이 바로 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5만 원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FDA 승인, 그러니까 임상 3상, 아까 얘기 드렸던 10%짜리 있지 않습니까? 혈액 치료제. 그걸 승인을 받은 때요. 임상실험 성공했을 때.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생산, 설비, 공장 가용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뭐 취득을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태까지 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가치는 1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두 분기 연속 QOQ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220일 윗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걸 15만 원으로 타겟으로 잡는 거고, 자, 이 부분이 4분기에 대해서 쫙 들어와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임상실험 성공한 것만 가지고도 어때서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제가 볼 땐 맥스치는 여기 기본은 15, 맥스치는 40, 35,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10만원에서 15만원 것도 수익률 5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맛이긴 한데 그 윗사이드로 올리는 그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어떻게 발현이 될지는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저 때보다 좋을지 저 때보다 안 좋을지 그 부분은 글쎄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긴 한데 일단 맥스치는 생각해보면 그래 적어도 한 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 나타났던 것들이, 과거에 나타났던 것들이 요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만 한번 보고 가보시면 어떨까? 최소.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확정된 매출과, 바이오 투자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매출은 존재하는데, 새롭게 예를 들면 진출하는 과정에서 그걸 얼마큼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받아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가는 거라서 그때부터 딱 터진다 그러면 트레이딩 포인트로 쫙 들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 뭐 많이 했잖아요.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우리 주가 막 100%씩 수익 난 거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갈 때처럼 그때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부터는 주가 변동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거면 금리 인하 영향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서 미국에 진출할 거냐 말 거냐 여기가 더 해서 시장에서 기존에 있던 매출보다 되게 더 쭉쭉 늘어나는 과정이 생길 거냐. 시장 개척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퀘스천 마크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단 단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선이 서서히 윗단으로 올라왔고요. 마지막 단계 남은 게 어디입니까?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는 게 언제입니까? 이번 3분기에 올라와야죠. 그죠? 2분기에 흑자를 전환하고
올라왔으니까 의외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2분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오로지 FOMC가 금리를 더 올려 말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바이오에 대해서 저도 리포트 안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유한양행 뭐 대웅제약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참고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SK 바이오팜을 제가 탑픽으로 뽑았는데 요번엔 요건 탑2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참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3분기 어닝 정도 수준이면 15만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으로 볼 수 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됐잖아요. 220이 윗단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거다. 그래서 4분기 초에 갈 때는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FD 승인 여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랠리업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60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빠뜨렸네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직전 10년치 차트, 그죠? 주가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10만원 밑에서 누가 들고 있겠어요? 홀딩스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하방은 거의 경직되어 있는 상태다. 내려가도 마이너스 10% 정도 이상, 더 이상 내려갈 만한 여지도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업사이드로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로 갈 일만 남아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 즉 투자할 때는 항상 어떤 겁니까? 투자에 좀 기간을 두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2월까지만 가보시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리포트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